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셨습니까? 많이 추우셨죠? 네, 요즘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운전자 보험 관련돼서 담보 부분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실 뭐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객들도 항상 물어보겠죠? 왜 운전자 보험 왜 나한테 권유를 왜 하는가? 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는 니즈 환기적으로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한 예로 그냥 민식이법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식이법 관련된 얘기는 뭐냐? 민식이법 자동차 그 운행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면 그쪽에서 30km 이내로 운영을 하더라도 애들이 나와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말고 벌금 같은 게 최대 3천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그런 법률들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법률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니즈 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 부상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은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으면 받을 수 있는 담보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님 100% 과실이야. 100% 과실로 내가 전봇대를 부딪혔어. 그럼 사실 자동차 보험에서 내 과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자동차 사고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 과실이 100%인데도 보험이 나온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고 부상 이런 담보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운전자 보험의 니즈 환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만원, 2만원 다양한 보험료대로 되지만 좀 저렴하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으로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게 중년 여성의 질환 점검법이라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이 의심된다라는 뜻이래요. 두 번째, 남편에게 말할 때 애교 섞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 부정맥 이상하기 때문에. 마지막,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때요? 다 끄덕이시네 우리 사장님들. 자, 이제 우선 첫 번째로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 날 저번 달이었어요. 자동차 사고 부상 위로금 한도가 상향이 되는 직업군들이 생겼어요. 원래 5천만 원이 모든 직업군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기준으로 1, 14급이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000만 원인데 20만 원, 2천만 원으로 상향된 그 직업군이 10개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업주부가 들어갑니다. 전업주부.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식당 종사원, 매장 예산원, 요금 정산. 이 사람들이 무슨 자동차 부상의 위로 문제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0만 원이었는데요. 이분들이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보험금융 사무직, 온라인 쇼핑 판매원, 네일샵 종사자 이분들, 그리고 제한 없으면 22개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 이 직업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와이프도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10만 원이면 너무 1,000만 원이면 14급 기준으로 10만 원 받는 거잖아요. 1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2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는 그 인수 한도가 12월 6일부터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합니다. 자, 그래서 상향 직업들 중에 교통안전및 영향연구원 이분들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분들 아무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와이프 계약인데요. 이게 언제 가입했냐면 2020년도 12월에 가입했어요. 2020년 12월이면 최근이잖아요. 1년 전 된 것 같아. 이때 가입했었는데 이때 당연히 저희 와이프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부상 위로금이 1,000만 원 가입됐고요. 보험료가 보니까 1,591원이더라고요. 1,591원.
1,591원. 근데 지금은 가입 가능한 게 저희 와이프 기준으로 보니까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자동차 사고 부산 전업주부지만 얼마? 2천만 원까지 되죠. 2천만 원. 그리고 3,224원인데요. 2로 나누면 거의 한 20원 오른 것 같아요. 20원. 그럼 많이 안 올랐죠, 사장님. 많이 안 올랐고 갱신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제가 얘기 드렸죠. 해지할 때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죠. 2,000으로 늘어났어요. 이 계약에 대해서 배설을 할 수는 없어요. 새로 가입해야 돼요, 사장님. 알겠죠? 10,000원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 부상 11급짜리입니다. 11급. 이렇게 민자로 아무것도 없는 건 14급이고요. 11급, 급수 11급으로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사장님. 11급이 당연히 14급보다는 범위가 좁은 거죠. 그죠? 그러나 11급도 나쁜 범위는 아니에요. 11급에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11급에는 뇌진탕,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뇌진탕. 다빈도 그 급수 중에 하나인 사고예요. 뇌진탕. 11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얘는 그 우리 아까 얘기한 인수 그 한도 있죠. 그거 안 들어가요. 추가로 누구든지 넣을 수 있어요. 11급. 그래서 자동차 사고 부상을 좀 더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 담보를 직업군에 풀러 넣고 11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11급.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가 이번에 새로 나온 담보죠. 가족 동승 자동차 사고 부상 14급까지 최대 몇인? 7인까지 되어 있는 100만원짜리 담보. 이건 234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명에 대한 1,000만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추가로 또 보충을 좀 하면 만원짜리지만 한 1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더 드리고 좀 더 보장을 더 풍족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메인 타겟은 이 인수한도 늘어난 거는 전업주부를 좀 더 좀 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업주부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의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줄줄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교통벌금을 납부하기 전 관련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대해상은 오는 7월 운전자 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동차 사고 벌금, 스쿨존 사고 벌금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벌금 납부 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최근 운전자 보험에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추가하며 지난 4월 26일 이후 보상 청구권부터 소급 적용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4월 손보사들 중 가장 먼저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을 내놨습니다. 벌금 선지급 보장 기능은 가입자들의 급전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벌금을 먼저 납입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단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와 법원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된 데 이어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까지 최근 시행되면서 손보사들도 그에 맞춘 보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 보험 보장이 강화되더라도 보험료 변동에 큰 차이가 없어 보험 소비자들의 가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스토마토 권유승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선지급 얘기가 나오죠. 선지급은 사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뭐죠? 형사 합의를 위해서 나쁜 짓 할 때 사망 중상의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 사고가 됐을 때는 그 중에 뭐 면책사항이 뺑소니나 음주운전가 있지만 요 담보를 그 형사합의금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형사합의금이 한 5천, 7천 원, 1억 정도 된다고 쳐요, 사장님. 근데 선지급 제도가 없으면 5천, 7천, 1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돈으로 먼저 마련을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귀찮죠, 사장님. 받는 거지만 내가 먼저 마련을 해서 줘야 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고처리 지원금에는 있었는데 벌금에는 없었거든요. 또 벌금까지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벌금도 어떻게? 내가 먼저 돈을 내서 청구받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벌금을 내는 구조로 지금 움직이고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 사고처리 지원금이 2억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원래 얼마 있었죠? 1억 5천인데 2억 원까지 상향이 됐죠. 자동차 상해 진단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주가 아니라 4주
4주랑 6주는 조금 그 분위기가 달라요, 사장님. 4주는 그래도 격리 쪽에 들어가는 게 4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원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4주 진단 나오는 거. 가족 동승 자동차 사고 보상이 1, 10급의 7인이 아니라 1, 14급의 7인, 1, 14급 7인, 14급인 범위가 넓어졌고 가족까지 동승일 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는 그때 뭐라 그랬죠? 가족? 자동차 보험의 가족과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까지 이렇게까지 가족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넓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다. 납입 면제 및 납입 지원이 확대됐죠? 납입 면제는 어떻게? 특정 외상성 뇌출혈까지. 우리 질병으로 뇌출혈 말고 외상성으로 뇌출혈 되는 것까지 납입 면제가 들어가고 원래 납입 면제는 1에서 몇 급이죠? 운전자 보면 1에서 7급 뭐? 쇄골골절, 쇄골 금가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신납모 및 수정률이 상향됐는데요. 수정률이 10년 납이 높을까 20년 납이 높을까 사장님? 수정률은 당연히 기간이 길수록 수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납이 지금 몇 프로냐면요. 수정률이 얼마일까요? 잘 모르죠. 수정률이 좋으면 환산이 좋은 거잖아. 이해하죠? 그거는? 지금 20년 납이 270%예요, 사장님. 270%면 뭐가 생각나요? 퍼펙트 플러스 생각나지 않으세요? 퍼펙트 플러스 20년 납과 수정률이 똑같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수정률이 되게 좋습니다. 환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 소득에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기 때문에 높아졌다. 이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네, 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 5천에서 2억, 6주가 4주, 이제 최대 7인 14급까지 나왔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처리 지원금 가입금액 2억인데요. 2억이 뭔 2억일까요? 모든 게 다 2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죠? 2억은 어디 2억을 뜻하냐면 우선 보자. 2억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랑 그리고 중상해까지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상해까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게 6주 이상일 때만 받잖아요. 6주 이상일 때. 6주 미만 담보는 따로 있죠. 500만 원짜리. 아시죠? 6주 이상일 때 합의금 실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합의 보험가입 금액이 3천부터 5천, 7천, 1억, 1억 3천, 1억 5천, 2억까지 쭉 늘어났어요. 그죠? 하지만 6주 이상일 때 3천만 원짜리 1천만 원 그리고 1억일 때부터 2천만 원이고요. 그때부터는 똑같았어요. 요금 변한 거 없어요. 6주 이상일 때. 그리고 10주부터 20주까지도 계속 8천만 원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2천, 3천, 4천, 7천, 8천, 8천, 8천 1억 원, 1억 3천 이후부터는 8천만 원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주, 이게 10주부터 20주고 20주 이상, 25주 이상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된 게 1억 5천부터 분류가 돼서 1억부터 1억 5천까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것도 1억 5천하고 거의 똑같아요. 즉 2억이 늘어난 거는 사망하고 중상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뜻은 뭐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1억 5천원짜리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돼요. 1억 5천짜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2억보다 당연히 2억이 더 좋죠. 근데 1억 5천도 여기 25주까지는 똑같다. 2억하고 똑같다. 여기 뭐 이 부분에서 2억으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망하고 중상에 대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 5천, 3천, 5천, 7천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이건 진짜 옛날 진짜 구석기 시대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보다는 2억이 경증에 대한 주수에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네,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시에 2억이 된다. 2억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상해 진단 최초 4주 진단까지 나오는 거. 요 담보는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담보가 연계에도 도움이 돼요. 아시죠? 연계. 무슨 연계냐면 자동차 사고 부상을 가입하려고 하면 연계 조건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법률 비용 2종 세트를 넣어라.
아니면 사망을 얼마나 넣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고 상해 진단, 사주 진단 요거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경증에 더 가까운 담보이기 때문에 연기를 이걸로 해소를 해도 된다. 사주는 입안이 아니라 진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주 진단이면 10만 원을 받고요. 예전에 6주 진단일 때 10만 원 받았죠. 4주 진단일 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고 처리 지원금이 그 주수랑 약간 달라요. 그죠? 사고 처리 지원금은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사고를 사망 중상해 뺑소니 이런 사고를 일단 질 나쁜 사고를 했을 때 합의금으로 상대방한테 주는 거고요. 요거는 4주, 6주 내가 진단받았을 때 내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더 이로운 거죠? 남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 더 이로운 거기 때문에 연계를 할 때 요 담보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담보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게 더 괜찮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동승 자동차 사고 보상은 이제 1에서 10급이 아니라 1에서 14급이고요. 최대 7인이기 때문에 7명이 다 갔을 때 7명까지의 급수 모두 누계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은 누구? 말씀드렸죠. 배우자?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자녀의 배우자까지.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보험에 있는 가족 한정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가족 한정에 있는 범위와 동일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거 빼고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까지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최대 7인 각각 다 누계한 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용면제 사유는 1에서 7급인데요. 예전 거 보면 1에서 5급이고요. 50% 휴장에 80% 휴장에 예전에 그 남용면제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1에서 7급 그 다음에 후유장애인데 교통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50% 요거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가 늘어났다? 특정 외상성 뇌출혈까지. 이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사고 얘기 드렸죠. 정말 사고 크게 났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머리가 이제 피가 나고 있었어. 그분은 특정 외상성 뇌출혈이 왜 됐었을 것 같아. 크게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납입 면제가 된다,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정의는요. 상해의 직접 결과, 질병 아닙니다. 특정 외상성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진단금도 있죠. 진단금 담보도 있고요. 요거 가지고 진단금도 받고 그다음에 납입 면제도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에서 나오는 이 I60부터 69 코드는 다릅니다. 얘는 외상성이기 때문에 외상성은 우리 상해는 무슨 코드가 붙죠? 질병 코드 볼 때 무슨 코드가 붙죠? S 코드가 앞에 붙어요. S 코드. I 코드는 우리 그 혈관 관련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I60부터 69 뇌혈관 진단 분류 표적 이거랑 다릅니다. 특정 외상성은 S06.4, 05.06.5, 06.6 이렇게 경막 외출혈, 외상성 경막 하출혈, 그다음에 외상성 거미막 하출혈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하는 겁니다. 외상성으로 나오는 뇌출혈. 남용면제 사유. 제가 남용면제 사유가 1에서 7급, 교통상해 50% 후유장애, 그 다음에 특정 외상성 뇌출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납입면제 사유 중에 1에서 7급에서 병급 7급 제가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병급 7급 기억나세요? 잘 기억 못하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읽어드릴게요. 2급부터 11급까지 상해 내용 중 두 가지 이상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가장 높은 등급에서 해당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라는 뜻입니다. 2급부터 12급 상해가 중복해서 나오고 이 상해가 몇 등급이네? 3등급 이내면 가장 높은 상해 등급에서 한 등급 높게 올려져서 병급 7급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8에서 11급 두 개 나왔을 때 얘기 드렸어요. 8, 11이면 3등급 이내고 제일 높은 등급이 8이기 때문에 8이 어떻게 되죠? 7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요 처음에 누가 그 제도를 시행했냐면 7급 얘기할 때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KB가 먼저 얘기했어요. KB가 먼저 얘기를 했고 실제 병급 7급 얘기입니다. 8급과 11급 이렇게 되면 7급이 된다. 그죠? 12급이면 안 돼요. 3등급 이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한 등급 올려준다.
라는 뜻이 병급 7급이고 이게 남면까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 KB에서 그때 당시에 저처럼 지점장이 나와서 짤방처럼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코로나19는 KB 4분 짤방. 안녕하십니까. KB 손해보험 이준영입니다. 4분 영어 꿀TV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애칭으로 바뀌었습니다. 4분 짤방 5월에도 시작을 합니다. 5월 역시 시작은 이 운전자로 해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갈 때입니다. 1층을 납입 면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뇌진 탕으로 납입 면제가 된다고? 이 한마디와 뭐야 KB는 한 달에 450명이 운전자 납입 면제가 된다고? 페이백을 준다고?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뇌진탕으로 나면 당연히 안 되죠. 아유 어떻게 당연히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그러나 오늘 이 키워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병급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병급을 알려드리죠. 병급이란 부상을 합해서 자부상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급에서 11급 사이 상해 중 두 가지 이상 상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부터 하위 등급까지 3등급 내에 있다면 한 칸 올린대요. 무슨 말이냐?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상향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2급하고 4급 합산, 2급하고 4급이 복합으로 일어났으니까 몇 급 된다고? 1급 된다고. 이게 병급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8급하고 10급 됐어요. 이거 몇 급 된다고요? 7급 된다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8급하고 11급이 있습니다. 이거 몇 급 된다고요? 몇 급 되기 전에 저 11급 하면 생각나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뇌진탕 생각나시나요? 이거 몇 급 된다고요? 7급 된다고요. 바로 이게 병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한 달에 450명이나 난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가 됐는지 이해가 돼요. 실제로 2019년 KB 손해보험 자동차 사고 중 5,391명이 17급 객관적인 17급 부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원로 나눴더니 449.25명이더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17급이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 한 칸 더 나가야 돼요. 한 칸 더 나가야 합니다. KB에서는요. 작년 2019년도에 32만 481명이 8에서 14급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8급이 몇 건인지 모르고 11급이 몇 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나 8급을 당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뇌진탕을 당했다면 7급 받았겠네요. 우리는 한 칸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450명이 받을 수 있겠구나도 무섭지만 대단하지만 이것까지 가야 된다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저보다 더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병급, 이제 7급에 대한 개념, 두 가지 상해가 같이 들어가고 몇 등급 이내, 3등급 이내면 최대 상해 등급보다 한 등급 높여준다. 7급에 대한 대표적인 게 쇄골 골절이지만 이렇게 뇌진탕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납입 면제의 넓어진 범위고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 사장님,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금 분석하려는 운전자 보험이 1에서 5급이거나 후유장애를 통한 납입 면제만 된다고 하면 납입 면제를 건드려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부상 늘어난 거 여러 가지 우리 형사적인 합의 관련된 벌금 관련된 부분들까지 엮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깰 수 있다. 후드를 깰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개정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간병인 상해 사용 일당 나왔죠? 1233 7 100% 7 미만 50% 그 간병인인데 어떨 때 상해일 때 들어갔죠. 그 다음에 6대 가장 수리 비용 상해 입원 통원 수술로 바뀌었죠. 입원 수술, 통원 수술. 통원 수술은 당일 입원 포함해서 통원에서 수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PM 운전전 상해 입원일은 PM이 뭐라고 그랬죠? 퍼스널 모빌리티. PM은 이륜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 면책이다. PM 달려있는 것만 가해자, 내가 탄 사람은 PM 달려있는 담보들만 보상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어떻게 높아졌다고요? 255%에서 15%, 270%입니다. 그러면 만원짜리 10건 하면 환산 27만원이에요, 사장님. 2만원짜리 10건 하면 환산 환산 충분히 되겠죠, 사장님. 정말 270%면 퍼펙트 수준의 지금 수정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률도 괜찮다.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자, 변천사를 통해서 뭐 부족한 거 채워주면 좋겠죠. 변천사
변천사는 좋아진 방향으로 갔을까요? 나빠진 방향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좋아진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보험료도 그닥 차이가 안 나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좀 더 활동을 더 보고 운전자 보험 보면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지라는 고민들을 하시면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상품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2009년 9월 이전에, 그러니까 9월 이전, 2009년 8월 이전, 요거는 해지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2009년 몇 월 이전? 8월 이전 것들은 정액으로 나오거나 무슨 안심지원금이나 뭐 개인용인데도 면허 정지 취소금을 주거나 뭐 전손 사고 났을 때 얼마가 주거나 이런 다양한 지금 판매되지 않는 담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지하지 마시고 2009년 8월 것들은 진짜 다 하지 마시고요. 그 이후로 넘어간 것들만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 애들은 중상에 들어오면서 아무튼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거 해지할 때는 저한테 꼭 물어보고 하세요. 그거 나머지는 자신 있게 해지해도 문제 없습니다. 2009년 9월 이후라고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자동차 사고 처리증금이 2,000, 3,000 금액 적었죠? 이게 사망했을 때 사망 나면 안 되겠지만 사망했을 때 3천만 원 합의될까요? 안 돼요. 중상해가 3천만 원 합의될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3천, 1억 5천인데요. 제가 여기다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 지금 사고 처리 지원금은 베이스가 진단주 수가 6주가 넘는 거예요. 그죠? 6주가 넘는 거죠? 6주가 넘는 건데 6주 미만에 대한 담보가 나왔어요. 6주 미만에 대한 합의금도 주는 게 나왔죠? 그죠? 우리 두 개 있죠. 사고 처리 지원금이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6주 미만이라는 담보가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설계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6주 미만 담보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때 들어왔는데요. 요것도 꼭 넣어주셔야 되는 담보고 이 뜻이 변천사가 뭐다? 이 이전에는 6주 미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거는 뭐 6주나 여기 관계없어요. 이거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얘는 클수록 더 좋은 거죠. 그죠? 500에서 지금 3천만원까지 벌금은 2천만원이고요. 2천만원이고 2020년 4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2020년 4월부터 벌금 얼마짜리를 팔았다? 스쿨전 3천만원까지 팔았다. 이전에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벌금에는 대인 벌금만 있습니까? 대물 벌금도 있습니까? 대물 벌금도 있죠?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베이스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언제 발효가 되냐면 내가 사고를 법률을 어기는 사고를 했거나 큰 사고가 났을 때 나한테 대한 피해긴 하죠. 상대방한테 뭘 준다? 합의금이나 국가에 벌금을 내거나 변호사를 쓰거나 이런 용도예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객들이 내가 안전운전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필요 없기도 하죠. 냉정하게 보면. 그죠? 그래도 운전을 업으로 하거나 운전이 서툴거나 운전을 가끔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한 담보예요. 택시기사들이 이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과속하시잖아. 중앙선침업 잘 하시잖아. 우리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 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노란색 부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급히 가고 빨간색 부릴 때는 어떻게 가죠? 더 빨리 가죠? 그래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무슨 담보가 생겼죠? 아까 자동차 사고 부상. 이거는 내가 가입 100%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운전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차에 타고 있는 탑승 중에도 내가 걷고 있다가 누가 부딪혔을 때도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범위가 광범위한 담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부상 꼭 넣어주시고 부상 급수가 늘어난 부분들 그 직업 한도 늘어난 거 있죠?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업셀링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이제 2억까지 된다. 그래서 변천사를 좀 활용을 하고요. 인수 용이한 이런 담보들을 가지고 우리 운전자 보험은 언제든지 내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 자신감이 붙으면요, 사장님들 진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은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운전자 보험은
이번 달에 좋아진 게 뭐라 그랬죠? 1, 14급 최대 7인 그리고 직업에 대한 14급 자동차 사고 부상 늘어난 것 중에 전업주부 꼭 생각해라. 사주 진단 들어왔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천사는 2009년 8월 이전 것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자신 있게 리모델링 해도 된다. 수령률은 270%까지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병급 7급 8에서 11급 내진탕도 납입 면제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번호만 보면 내가 자신 있게 리모델링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나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시상 얘기 좀 합시다.